해경이 보트를 타고 태안으로 미립국한 중국인 6명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전국 각지로 흩어진 건데 용의자 18명 중 6명은 아직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당진 성문산단에 입주 예정인 LNG 기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폭발 사고와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서산에서 300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으며 절반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앞서 논산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방역당국은 검체 오염으로 인한 검사 오류라고 해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해경이 보트를 타고 태안으로 들어온 미립국자 추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 6명이 추가로 붙잡혔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네, 한범호 기자, 현재 몇 명이 검거된 거죠? 네, 해경이 지난주 경북 문경과 경남 통영, 충북 음성에서 미립국 중국인 6명을 차례로 붙잡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은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구속된 상태인데요. 조사 결과 일용직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미립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중국인 모집책에게 1인당 170만 원에서 260만 원 정도를 주고 보트 등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최근 3개월 동안 미립국한 용의자 18명 중 현재까지 12명이 검거됐습니다. 네, 태안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보트가 잇따라 발견된 게 이번 수사의 시작인 건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발견된 버려진 보트들이 미립국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이 된 거죠? 네, 지금까지 태안에 버려진 의문의 보트는 모두 3척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4월 검은 보트가 발견됐습니다. 당시 해경은 양식장 수산물 절도범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용의자가 붙잡히면서 미립국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월에 발견된 레저보트는 내부에서 중국어가 적힌 물품이 나오면서 미립국 가능성이 바로 제기됐습니다. 지난 4일 발견된 회색 고무보트도 4월 검은 보트와 모습이 유사해 미립국 용도로 추정이 됐는데 최근 이를 이용한 용의자 일부가 검거된 상황입니다. 네, 해경이 나머지 용의자 추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전국 각지로 흩어져서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네, 이번에 용의자들이 추가로 검거된 지역만 봐도 경북과 경남, 충북으로 모두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다른 지역입니다. 이전에 구속된 중국인 미립국자들 역시 전남 목포와 광주 등 각자 다른 곳에서 체포되거나 자수했는데요. 이처럼 미립국 용의자들은 현재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진 상태여서 수사당국이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들 대부분이 과거 불법 체류 경험이 있어 국내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뻥 뚫린 해상 경계에 대한 비판과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라도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와 함께 대비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아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50대 여성으로 지난 13일 발열과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여 아산시 보건소에서 검사한 결과 1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밀접 접촉한 남편과 시어머니 등 2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동선과 감염 경로 등을 역학조사 중입니다. 현재까지 충남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52명이며 이 가운데 144명이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지난 12일 논산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70대 A씨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A씨에 대한 검사 과정을 검토한 결과 가짜 양성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수탁 검사기관이 보존하고 있는 A씨의 검체는 음성이지만 완충 용액을 섞은 검체가 양성으로 바뀌는 등 오염에 따른 검사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전문위원회는 매일 수만 건의 검사가 시행되고 있어 진단검사 인력의 피로도가 매우 높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수탁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검체 관리와 오염 방지 등을 강화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셋째 날에는 당진 성문산단에 입주 예정인 LNG 기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폭발 사고와 함께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당진 성문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서는 국내 5번째 천연가스 인수기지. 정부의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2031년까지 20만 킬로리터급 저장 탱크 10기와 LNG 보드 등을 건설하는 게 핵심입니다. 고용 유발효가 3만 명, 생산 유발효가 4조 원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종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내륙의 위치에 있어 폭발 사고 위험이 크고 환경오염 등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입니다. 해상에 있습니다. 해상. 예. 그다음에 송도 신도시. 저게 처음에는 18km에 있었습니다. 해상에 있었고요. 저 성문산단입니다. 성문산단에는 내륙에 있습니다. 산단 내에. 다른 산단은 전부 해상에 나와서 지금 있는데 지금 당진산단 LNG 기지만 산단 안에 육지에 있거든요. 지금. 자, 가스 노출 폭발 사고가 예상됩니다. 지역 주민들은 항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을 가져올 예정입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근데 위험 요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통제 가능한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아까 영상 보신 분 예. 보신 것도 다 통제 가능한데 저렇게 발생합니다. 우리보다 더 선진국에서 발생했습니다. 도비도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 조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1월 당진시와 GS그룹이 관련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지만 도비도를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 공사와는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비도가 땅 소유주가 누굽니까? 지금 한국농어촌공사로 돼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의 동의를 받고서 협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했습니까? 소유주가 승낙을 안 하면은 아무리 좋은 사업도 본의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방면으로 해서 우리 시가 원하는 쪽으로 개발을 하려고 농어촌공사한테도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진 시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400건. 시의회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19일까지 30개 부서와 직속기관 등에 대한 감사를 이어갑니다. 당진시 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이 살맛나는 당진을 실현하는 행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LG 헬로비전 충남방송에서 오는 23일과 24일 오전 8시 15분부터 녹화 중계됩니다. 헬로TV 뉴스 김담입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내 복귀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국내 복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 대규모 보조금 투입 등 공격적인 전략을 펼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복귀 가능성이 큰 IT 기업을 목표 대상으로 설정하고 투자 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500억 원 이상의 지원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해외 곡장을 운영하는 도내 기업 100여 곳을 파악하고 복귀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복귀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현지 기업 유치 설명회 개최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령 서천 지역구 김태흠 국회의원이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행 킬로와트 시당 0.3원인 화력발전 세율이 1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럴 경우 충남 지역 세수는 36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지역자원 시설세는 화력과 수력, 원자력 등 발전소로 환경오염과 건강 위협 등 각종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위해 발전사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력발전은 수력과 원자력에 비해
세율이 낮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특히 충남에서는 전국 석탄화력 발전소의 절반이 몰려 있는 만큼 세율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 새엄마가 9살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데 이어 경남 창녕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가운데 지역에서도 피해 현황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서산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336건입니다. 정서적 학대가 10건 중 4건꼴로 가장 많았고 방임과 신체적, 성적 학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동학대가 일어난 장소의 절반 이상은 가정이었으며 학교와 어린이집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전체 신고건 가운데 대부분의 피해 아동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으며 가해자의 73%에 대해선 사례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경화 의원은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취약가정을 전수조사하고 이를 관리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 아동을 가해자와 격리하고 임시 보호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동학대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염려가 많아요. 예. 보통 3월이면 학교에 가거나 어린이집을 유치원을 가게 되면 아이들 상태를 보고 다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이번 천안에서 사망한 피해 아동이 그 아동학대의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족 보호 제도에 의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고가 난 거거든요. 아이들이 학대 아동이 쉴 수 있는 쉼터가 조성이 굉장히 필요한데. 서산시는 현재까지 아동학대 사례 관리 대상인 77개 가정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방문하고 있으며 올해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엔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개소하고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통 한 77명 정도가 늘상 저희들이 아버지랑 같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 인원이거든요. 그럼 그 전에 신고되었던 아이들? 예, 그렇습니다. 누적된 인원 정도가 그 정도 되는데 퇴소원 인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77명 정도 되는 정도의 그런 데이터 가지고 필요한 사항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드림스타트 아동이 430여 명 가까이 되거든요. 한 달에 몇 번씩은 가거든요. 한두 번 이상씩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다시 조명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부터 재발 방지까지 지역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남도가 이달 말 도내 시내 농어촌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도와 사측이 주장한 인상폭이 1.7배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측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350원 이상 인상을 주장했지만 도 측에선 100원에서 200원 규모의 인상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에 따르면 오는 30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액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심의위에선 100원과 200원, 350원 등 3개 인상안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인상 규모가 200원 이상으로 확정될 경우 충남은 9개월 만에 또다시 전국에서 가장 시내버스 요금이 비싼 지역이 됩니다. 도내 시내버스 요금은 2010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1,200원대를 기록한 데 이어 2013년부터 1,400원으로 인상돼 지난해 9월 경기 충북 지역의 인상이 이뤄지기 전까지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측인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운수종사자 채용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 악화를 이유로 350원 또는 그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도내 시내버스 업체 18개사에는 매년 도비 90여억 원을 비롯해 연간 600억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에는 노인 등 버스 이용 무료화 정책에 대한 부분도 포함됐지만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통상 70에서 80% 수준의 적자를 자치단체가 보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업계의 경영 악화로 인한 고통이 큰 폭의 요금 인상으로 도민들에게 전가되어 온 데다가 이미 막대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공공성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이미 준공영제 모델 중 하나인 재정지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준공영제 전환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 임가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임가소득은 4,567만 원으로 2018년보다 27%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800만 원 이상 높은 수준으로 전국 9개 광역도 중 세 번째로 소득이 많았습니다. 도는 임가소득이 증가한 이유로 약용식물 판매와 겸업소득 증가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매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3헥타르 이상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등 전국 1000여 개 표본 임가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의 올해 임용 필기시험 경쟁률이 6.6대 1로 나타났습니다. 도 교육청이 지난 13일 실시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는 모두 1,200여 명이 응시해 평균 6.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태안 송전탑에 둥지를 튼 황새를 위해 예산군과 한전이 전기사고 예방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예산 황새공원에서 방사한 황새 한 쌍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송전탑에 둥지를 틀고 새끼 4마리를 부화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성공적인 복원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 황새공원은 황새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건강과 안전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청소년 양성평등 웹드라마 제작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양성평등 확산과 인식 개선을 위해 군이 실시하는 사업 중 하나로 홍성 K-팝 고등학교와 서부중학교 학생과 담당 교사가 참여하는데요. 청운대 교수의 도움을 받아 오는 9월까지 웹드라마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추진된 당진 일동 주택골목 정비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곳은 비포장 상태의 불법 주차까지 기승을 부려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이번에 아스콘 포장과 가로등 설치가 이루어져 새로운 골목길로 탈바꿈했습니다. 시는 당진 일동 도시재생 사업 6개 중 3개를 이달 안에 완료할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시청 앞 솔빛공원에서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홍보 행사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7년째를 맞는 행사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서산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는데요. 시민들에게 생태계 교란생물의 특징과 토종 생태계 피해 상황을 알리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회원들은 홍보 활동과 함께 주변 유해식물 제거와 제초 작업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오존 농도와 자외선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태안이 16도, 당진, 서산, 청양은 17도, 홍성과 예산은 18도로 예보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태안 27도, 당진, 서산은 28도, 홍성, 예산, 청양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빨래하기에 좋겠고요. 세차 효과도 길겠는데요. 자외선 지수는 100으로 매우 높습니다. 야외 활동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구름이 다소 지나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기온은 평년보다는 조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간 정체전선이 오르내리면서 날씨 변화가 크니까요. 기상정보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화요일 서해 중부 해상은 맑겠고 서해 남부 해상은 구름이 많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m에서 1m까지 일겠고 서해 남부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